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인생 할배예요. 며칠 전에 마트 수산물 코너를 지나가는데 킹크랩이 수조에 아주 꽉 차 있더라고요. 원래라면 이맘때쯤 한두 마리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격표를 봤더니 작년 가격의 딱 절반이더군요. 옆에 아주머니는 오늘 횡재했다고 덥석 집어담으시는데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는 시청자님들도 속으로 아니 물가도 비싼데 싸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그쵸.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서 수조를 들여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미치고 파는 장사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가격이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 이건 누군가가 억지로 이 엄청난 물건들을 우리 동네 앞마당까지 막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돋보기를 쓰고 뉴스를 좀 찬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 먼 바다 위에요. 자기들 국적을 싹 숨긴 그림자 함대가 무려 1,400척이나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트에 깔린 그 반값개들 말이죠. 바로 이 1,400척의 유령배들이 바다에 막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1,400척이라는 무서운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집 밥상까지 들어오게 된 건지 저랑 같이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하나씩 짚어보시죠. 다 들으시고 나면요, 내일 아침에 마트 가실 때 가격표를 쳐다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제일 먼저 짚어볼게 이 1,400척이라는 숫자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는 덩치 큰 화물선들 있잖아요. 그 커다란 화물선 6척 중에 한 척이 바로 이 그림자 함대라는 말입니다. 어쩌다 한두 척이 밤에 몰래 밀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다 위에 아예 거대한 유령 도시가 둥둥 떠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무서운 배들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이 배들의 나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평균 25살이더라고요. 사람 나이로 치면 20대 팔팔한 청춘이지만요, 소금물 먹고 다니는 배의 입장에서는 당장 고철장으로 끌려가야 할 폐선이거든요. 이 다 쓰러져가는 배들을 러시아가 싹 다 사들인 거예요. 서방 국가들의 매서운 눈에 피해서 몰래 전쟁 자금을 만들려고 말이지요. 한 척당 보통 500억 원 정도를 줬다고 해요. 1,400척이면 대략 7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국방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70조 원짜리 거대한 유령 함대를 서방 몰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섬뜩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낡은 배들이요, 바다를 다니면서 해상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다녀요. 왜 안 들까요?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정상적인 해상보험사들이 아예 가입을 안 받아주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다 쓰러져가는 낡은 배가 우리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파도를 못 이기고 갑자기 두 동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먼 기름이 우리 앞바다를 싹 다 덮어버릴 텐데요. 이걸 책임지고 보상해줄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다 청소비만 수천억 원이 깨지는데 그거 결국 누가 다 치울까요? 우리 국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피눈물 흘리며 치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참 무섭잖아요.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시한폭탄인 거죠. 이 배들이 밤만 되면 아주 영화에 나올 법한 작전을 씁니다.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장치를 툭 꺼버려요. 그러면 전 세계 해상관제센터의 화면에서 이 배가 감쪽같이 증발해버립니다. 거기다 깃발도 슬쩍 다른 걸로 바꿔 달아요. 가봉이나 코모로 같은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들 국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 나라들은 자기네 이름이 쓰이는 줄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남의 이름표를 달고 전 세계를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를 싹 숨긴 그림자 함대들이요, 서양에서 안 사주는 러시아 수산물이며 기름을 밤바다에서 몰래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아 쪽으로 헐값에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입맛이 쓰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작년에 이 러시아산 수산물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들인 나라가 과연 어딜까요? 킹크랩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일본일까요? 아니면 인구 많은 중국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수입 1등은 줄곧 일본이었습니다. 자기네 어선도 많고 거리도 우리보다 가깝잖아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수입을 확 줄여버렸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중국이랑 옥신각신하면서요. 서양 눈치도 보이는데 러시아 수산물까지 계속 사들이기가 자기들도 몹시 부담스러웠던 거죠. 일본이 그렇게 비워둔 그 커다란 자리를요, 우리가 쏙 들어가서 다 채워버린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끓여 먹는 명태랑 명란젓, 그리고 지금 동네 마트에 깔린 이 반값 킹크랩까지, 이게 거의 다 러시아 극동 바다에서 온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은 법으로 이걸 아주 단호하게 딱 막아놨어요. 수입 전면 금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막았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서양으로 못 가는
그 엄청난 물량들이 다 어디로 쏟아지겠어요? 물길이 뻥 뚫려 있는 우리 쪽으로 무섭게 몰려오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러시아 수산물을 사온 돈을 계산해 보니까요. 대략 2조 4천억 원이더군요. 그 전해보다 30%나 훌쩍 늘어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 아니 킹크랩 싸게 먹으면 우리 서민들한테 이득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결국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서양 사람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자기네 밥상에서 다 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만 시장에서 횡재했다며 신나게 사 먹고 있으면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한국이 러시아 전쟁 자금의 숨통을 다 터준 거 아니냐. 이런 매서운 눈초리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가격표 숫자만 보고 덥석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쯤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연히 궁금해지실 거예요. 아니,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근데 미국도 지금 남의 바다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멀리 중동의 홍해 바다에서 아주 황당한 일에 발목이 꽉 잡혀 있거든요. 예멘의 후티 반군 아시죠? 이 사람들이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아주 기가 막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군들이 지나가는 상선에 대고 드론을 툭툭 날려요. 그러면 미국 군함이 그걸 요격 미사일로 꽝 하고 막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차이를 보면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반군이 날리는 드론 한 대 가격이 얼마일까요? 대략 300만 원 정도 해요. 오토바이 엔진 떼어다가 폭탄 달아서 대충 조립한 거거든요. 그냥 굴러가는 중고차 한 대 값이죠. 근데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하늘로 쏘는 요격 미사일은 얼마일까요? 한 발에 무려 32억 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고차 한 대 값짜리 조잡한 드론 하나를 잡겠다고 하늘에다가 아파트 한 채 값 미사일을 펑펑 쏘아 올리는 겁니다. 비용 차이가 무려 1000배가 훌쩍 넘어요. 심지어 상선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더 좋은 미사일을 쏘면요, 그건 56억 원이에요. 그럼 비용 차이가 1800배까지 벌어집니다. 가난한 반군들은 동네 철물점에서 부품 사다가 툭툭 날리는데요, 미국은 하루에도 몇백억씩 그 허공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일까요? 아무리 돈 많은 미국이라도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끌면 피가 말릴 수밖에 없죠.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이 홍해바다 한 군데서 허공에 날린 돈이 얼만지 아세요? 대략 2조 4천억 원입니다. 어디서 방금 들어본 숫자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러시아 수산물 사 먹은 돈이랑 미국이 허공에 쏜 미사일 값이 아주 소름 돋게 똑같아요. 참 이상하게 굴러가죠? 경찰인 미국이 저 좁은 바다에서 수십조짜리 항공모함을 묶어두고 진을 다 빼는 사이에 아까 그 1400척짜리 러시아 유령 배들은 전 세계 바다를 제 집 안방처럼 유유히 누비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먼 바다의 불똥이 어떻게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튀어들어 오는지 짚어볼 차례예요. 홍해 바닷길에 계속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불기둥이 치솟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해운 회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목숨 걸고 그 바다로 들어갈 선장이 어디 있겠어요. 겁이 나서 그 지름길을 아예 포기해버리죠. 결국 수출품을 싣고 유럽으로 가는 거대한 배들이 저 밑에 아프리카 끄트머리에 있는 희망봉으로 크게 빙 둘러서 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컨테이너 한 박스 보내는데 1,500달러 하던 배싹이요, 작년 한때 6,00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단숨에 4배가 오른 거예요. 배가 길을 얼마나 더 돌아가는지 아세요? 6,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거의 10번 가까이 해야 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시간도 열흘이 훌쩍 더 걸리죠. 아파트 몇 동만한 거대한 배가 파도치는 바다에 열흘을 더 떠 있으면 기름값이 얼마나 깨질까요? 한 번 항해할 때마다 13억 원이 훌쩍 넘게 더 깨집니다. 그럼 해운회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서 감당할까요? 아니죠. 결국 고스란히 운임에 얹어버립니다. 우리는 수출입의 99%를 바다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한 대를 유럽에 보낼 때 길을 돌아가느라 배싹만 50만 원이 훌쩍 더 붙는데요. 자동차 가격표가 갑자기 훌쩍 오르면 외국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까요? 차라리 배싹시 덜 드는 일본 차나 독일 차로 눈을 돌리겠죠.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 매출이 깎이고요. 그 밑에 부품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공장들 일감이 뚝 끊겨요. 결국 거기서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아들, 딸들 월급 봉투가 얇아지고 보너스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저 멀리 이름도 생소한 중동 사막에서 날아간 300만 원짜리 드론 하나가요. 돌고 돌아서 우리 집 식구들 밥줄까지 무섭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속을 까맣게 태우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밥상 물가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김치, 된장찌개
이거 다 농민들이 밭에서 힘들게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밭농사는 결국 흙에 뿌리는 비료에서 시작되거든요. 비료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되는 원료가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요소랑 칼륨입니다. 근데 이 요소를 중국이 꽉 잡고 흔들고 있고요. 칼륨은 전쟁 중인 러시아 쪽이 전 세계 물량의 40%를 쥐고 있어요. 비료가 이렇게나 우리 생명줄인데 우리나라 비료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끄럽게도 0%입니다. 단 한 톨도 우리 땅에서 못 만들고 100%다 외국에서 사와야 해요. 이 무거운 원료들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데 아까 뱃삭이 2배, 3배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시골 농협 가면 한 포대에 10,000원 하던 비료가요. 어느새 15,000원까지 훌쩍 뛰어버렸어요. 50%가 단숨에 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시간차가 하나 생겨요. 비료값이 오늘 당장 오르면 내일 아침 마트 배추값이 오를까요? 아니거든요. 비료값이 50% 뛰면요. 우리 농산물 가격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쯤 뒤에 마트 가격표에 묻어나옵니다. 농작물이 자라고 수확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우리 농민분들이 그 비싼 비료 사다가 허리 휘어지게 키운 배추와 무가 과연 언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올까요? 바로 올해 다가오는 김장철에 무서운 물가 폭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4,000원 하던 배추 한 포기가 올해 김장철에는 6,000원, 7,000원 간다는 소리가 벌써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디 배추만 오르나요? 고춧가루, 마늘, 굵은 소금, 원가가 싹 다 오를 겁니다. 김장 한번 담그는데 작년보다 10만 원, 20만 원이 훌쩍 더 깨지게 생겼어요. 이게 다 우리 얇은 연금 통장에서 고스란히 뺏겨가는 진짜 생활비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 나라들은 뭘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들여다볼게요. 진짜 한숨이 푹 나오실 겁니다. 먼저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 사람들은 특유의 꼼꼼함이 있잖아요. 정부 창고에 비축쌀을 항상 100만 톤씩 꽉꽉 쟁여놓고 있어요. 국민 전체가 쌀 수입 한 톨 안에도 2달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거기다 비료도 아예 1년치를 수입해서 창고에 산더미처럼 채워둡니다. 중국은 숫자가 더 무시무시해요.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옥수수 재고량의 70%를 중국 하나가 꽉 틀어주고 있어요. 밀도 51%, 쌀도 60% 넘게 국영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식량이 무기가 될 걸 알고 조용히 사재기에 온 거예요. 세계 바닷길이 막히고 무슨 일이 터져도 자기네 14억 인구 밥그릇만큼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집 곳간 사정은 어떤가요? 우리 식량 자급률이 45% 언저리예요. OECD 선진국들 모임 중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낮아요. 쌀은 그래도 90% 자급이 되니까 천만다행인데 밀가루는 자급률이 1%도 안 돼요. 옥수수는 3%, 콩은 7% 수준이에요. 우리가 매일 끓여 먹는 라면, 식당에서 튀기는 식용유, 찌개에 넣는 두부, 그리고 고기 키울 때 짐승들 먹이는 사료, 이게 다 밖에서 들어오는 외국산 원료란 말입니다. 바닷길 한 곳만 딱 막혀서 뱃삭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여유 있게 비축쌀 풉니다. 중국은 든든하게 창고 문 열어요. 우리는 그냥 방패 하나 없이 매일매일 오르는 마트 가격표를 맨몸으로 아프게 다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비교되는 숫자가 참 우리를 매정하게 때리지요. 그럼 이렇게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당장 우리는 집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내일 당장 마트 가서 사재기 하시라고 부추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이 불안하다고 사재기하면 물가만 더 미쳐 날뛰거든요. 대신 제가 동네 시장에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던 풍경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골 반찬 가게에 갔더니요, 10년 넘게 장사하신 아주머니가 꼬깃꼬깃해진 누런 수첩을 하나 꺼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 쌀값, 콩기름 10리터짜리 한 통값, 밀가루 포대값을 달력처럼 아주 꼼꼼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지난번부터 가격이 멈추지 않고 계단처럼 슬금슬금 한 칸씩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제게 수첩을 밀어주며 그러시더라고요. 영감님, 내가 학교 배운 건 많이 없어도 이 가격표는 못 속이거든요. 이거 가을 되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히는 거 있죠. 시골 농협에 30년째 다니시는 김영감님이라는 분도 똑같아요. 이분은 20년째 비료 살 때마다 그날의 가격을 안방 달력 귀퉁이에 꼬박꼬박 적어두신 겁니다. 작년 봄에 10,000원 하던 게 가을에 12,000원 하더니 올 봄에 13,000원을 찍었어요. 김영감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숫자는 거짓말 아니여. 뉴스에서 뭐라 하든 간에 바람 방향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거요. 시청자님들, 이 두 분이 무슨 대단한 학위가 있는 경제 전문가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생 자기 자리에서 흙 만지며 정직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텔레비전에 양복 입고 나오는 앵커들보다 세상 바람의 방향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채신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뼈로 느끼는 감각인 거죠.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지혜를 딱 하나만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 거창하게 환율 공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 장 보러 가시는 동네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 식용유 한 병, 계란 한 판, 딱 이 세 가지 생필품 가격만 한 달에 한 번씩 슬쩍 적어보세요. 그 세 줄짜리 소박한 기록이 우리 집의 한정된 생활비를 방어하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둑이 될 겁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내 눈에 직접 보이면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자연스럽게 확 줄이게 되거든요. 자, 오늘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풀어드린 이야기들 한번 머릿속으로 쭉 떠올려 보세요. 정체를 숨기고 밤바다를 유령처럼 떠도는 그림자 함대 1400척. 미국이 300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하나 잡겠다고 허공에 쏘아 올리는 32억 원짜리 미사일. 홍해 뱃삭이 뛰어서 50%나 훌쩍 올라버린 비료 한 포대. 그리고 창고를 꽉 채운 든든한 주변국들과 45% 식량 자급률로 불안한 우리나라까지. 이게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따로따로 나오는 우리랑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다 무섭게 얽히고 설켜서 결국 오늘 저녁 우리 집 밥상 한가운데로 정통으로 툭 떨어지는 진짜 우리들 이야기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게 참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옛날 오일 쇼크 터졌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쌀가게 앞에서 텅 빈 지갑 쥐고 깊을 한숨 쉬시던 걸 우리가 늙어서 또 겪을까봐 속이 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랑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당장 내일 쌀값이 오를 줄 모르고 그냥 맞고 당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큰 흐름을 미리 알고 단단히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식사 따뜻하게 하실 때 밥상에 앉은 식구들이나 자식들한테 이 이야기 슬쩍 한번 옛날 이야기 하듯 들려주세요. 요즘 바다에 정체 숨긴 유령배가 1400척이나 떠다닌다더라. 저 멀리서 드론 하나 잡는데 수십억이 깨지는데 그게 다 우리 물가로 돌아온단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짚어주시는 거. 그게 통장에 든 몇 푼의 돈보다 100배, 1000배 귀하고 평생을 가는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무서운 1400척의 그림자 함대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앞으로 닥쳐올 진짜 큰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거든요. 이 1400척의 낡고 정체 모를 배들이요.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나 중동 바다에만 떠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1의 항구인 부산항이랑 파도치는 동해 앞바다까지 조용히 쓱 들어와서 닻을 내리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 혹시 눈치채셨어요? 밤에 우주에 떠있는 위성으로 우리 앞바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체 모를 아주 거대한 배들이 레이더를 끄고 가만히 떠있는 게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 배들은 도대체 남의 나라 앞바다인 여기서 캄캄한 밤에 무엇을 실어 나르고 있는 걸까요? 그 배들이 대체 뭘 옮기고 있는 건지 다음 이야기에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지금까지 인생 할배였습니다.